안녕하세요. 오늘 챕터 3, 제3장 하나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단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하루 늦게 온 건 제3장이 길기도 긴데요. 얘기할 게 많고 내용이 깊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설명해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제3장은 차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을 이야기할 거예요. 영어로는 제목이 Having an Experience, 그냥 하나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제목으로 보면 하나의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부제는 미적 경험의 전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잠시 조금만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삶은 경험의 연속이죠. 뭐 선택의 연속이기도 한데 우리 삶은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그리고 우리는 환경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의 연속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험을 두 가지의 부류로 크게 나눠요, 준뒤가. 첫 번째 경험은 불완전한 경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한 경험이에요. 불완전한 경험이라 함은 쉽죠. 말 그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의도대로 끝내지 못했고 그리고 뭔가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그런 것들이 불완전한 경험이라면 완전한 경험은 뭐겠어요? 완전한 경험은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중간중간에 다양한 변수나 고난이나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던 그 성취를 해낸 거죠. 의도한 바를. 그래서 영어 원문을 보면 an experience로 둘 다 나와요. 완전한 경험이든 불완전한 경험이든. 근데 어떻게 구분을 짓냐면 불완전한 경험은 그냥 불완전하다기보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컫는 경험은 그냥 정자로 an experience 이렇게 부정관사 n 같이 붙여서 an experience라고 하고요. 그리고 완전한 경험은 n 그 부정관사 부분을 이탈릭체로 눕혀놨어요. 그래서 an experience 그거는 지금 여기서 한국말로는 어떻게 여기서 역주에 보면 어떻게 해놨냐면 경험 그냥 경험은 경험이에요. 불완전하든 완전하든 그냥 경험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따옴표 해놓고 하나의 경험이라고 해놓은 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그런 미적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준뒤가 완전한 경험이라고 일컫는 것들의 예를 조금 같이 읽으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것이 나한테 완전한 경험인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는 반대로 경험 내용들이 일정한 진행 과정을 따라서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완전한 경험이겠죠. 그리고 만족할 만한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것,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 경기를 끝까지 마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경험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경험은 특별한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장기를 두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책을 쓰는 것, 선거운동을 가는 것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적 경험이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다. 일상적 경험이 예정대로 끝까지 진행되고 잘 마무리되어 완결된 상태에 이를 때 그 경험은 하나의 경험의 과정에서 행해진 다양한 경험의 내용들을 그냥 모아놓은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긴밀한 관련을 맺는 통일체를 이루게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완결된 경험은 다른 경험과는 구별되는 독특성을 가지게 되며 그 자체로서 자족성과 완결성을 지니게 된다. 이럴 때 경험은 다른 경험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경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경험들의 연속성,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의 경험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경험 안에는 그냥 하나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5개의 일련의 사건들이 함께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는 정말 기쁜 사건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슬프고 힘든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합시다. 근데 A라는 경험은 그냥 마냥 기쁘고, 두 번째는 마냥 슬펐다고 해서 A랑 B의 연속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일을 겪었기에 B라는 일을 겪었고, 그리고 B라는 일을 겪었기에 C라는 일을 겪고, 그리고 D라는 일을 겪고, E라는 그런 5가지 경험을 하고서 이 경험이 하나로서 뭔가 완성됐다고 합시다.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개개별로 봤을 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성시키는 그 집합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연속성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포드에서 졸업 축하 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사 제목이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래서 배고프고 그리고 좀 멍청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배우는 자세로서 뭐 살자, 이런 메시지인데, 근데 거기서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경험들을 하나의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스티브 잡스는 dots, 하나의 점들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우린 정방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막 영화처럼 다시 어제를 살았다가 막 벤자민 버튼처럼 막 다시 막 아기가 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면서 시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A라는 일을 겪고 B라는 일을 겪고 C라는 일을 겪고, 이 순서가 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불편한 일이 닥쳤을까?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다 겪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아,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러려고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또 호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경험은 굽이차오르는 경험들은 강물이다. 그래서 A라는 그 강물이 B라는 그 지점에서 만나서 그렇게 또 흐르고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A라는 강물에서 B라는 그 강물의 지점이 다르다고 해서 이 둘이 이어지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뒤는 완전한 경험, 완결된 경험, consummatory experience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험에서 둘 다 멈춤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완결되지 않은 불완전한 경험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린 경험은, 거기서의 멈춤이에요. 끝. 그런데 완결된 경험 안에서 멈추는 순간들은 어떻다라고 준뒤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여기서의 멈춤은 휴식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휴식은 그냥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하는 경험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검토하는 시간이다. 이런 순간들은 지금까지 수행해온 경험의 내용들을 집약하고 경험이 완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하여 경험된 부분들이 제각각 흩어지거나 무의미한 순간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한다. 휴식이나 멈춤이 전혀 없이 경험이 진행되면 경험은 각 순간마다 갖는 독특한 숨결과 각 부분들이 지녀야 할 고유한 색깔을 잃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잘 설명해놨죠. 우리가 쉬지 않으면 우리는 쉬지 않고 나아갈 수는 없어요. 계속 나아가면 우리는 번아웃이 되죠.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 저도 마찬가지고 욕심 많고 뭐 세상 할 것 많은 사람들, 우리 번아웃 한두 번씩은 다 겪어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고 5시간 쉬는 것보다 그 10시간 동안 1시간 일하고 뭐 2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명하죠. 지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준디가 또 하는 말은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이 경험의 최종 산물로서 얻는 게 지적 경험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감정은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끝에 다시 연결지어서 하는데 우선 능동적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능동적인 행위랑 수동적인 행위가 있어요. 경험에 있어서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제가 하고 싶어서 무언가 아니면 해야 돼서 시작하는 어떤 행위는 능동적인 거죠. 근데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건 수동적인 행위가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경험이라는 건 이런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의 그 리듬 안에서 리듬 안에서 형성되는 거다라고 준디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극을 봐요. 어떻게 양극을 보냐면 우리가 능동적인 경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실천적인 행위잖아요. 능동적인 건 실천적인 행위잖아요. 거기서 파생되는 양극의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 끝에는 그냥 목적 없이 표류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별로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표류 말 그대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쪽 끝에는 기계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우리 주변에 양극을 다 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상적인 건 이 중간 여기 있겠죠. 여기 있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라고 하냐면 연속적 행위를 통해 경험의 의미를 확대하고 축적하며 그 결과 하나의 경험을 완결시키는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돌을 예로 들거든요. 돌을 예로 드는데 그거를 살짝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와닿을 저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돌 얘기를 네. 돌이 있대요. 돌이 있는데 얘가 그냥 돌이 아니라 우리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이 있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돌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저 바닥에 닿는 게 얘의 목표예요. 의지고. 그러면 그 돌이 내려가는 거는 분명히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죠. 그리고 이 돌은 정말 원해요. 이 목적지로 도달하기를. 그런데 얘가 이렇게 굴러떨어지면서 그냥 막 쭉 미끄럽게 내려가면 참 좋을 텐데 그 중간중간에 뭐 장애물과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가 여기로 도달하는데 목적지로 도달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얘가 경험을 하잖아요. 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쭉 내려갈 때는 잘 내려가네 하다가 멈출 때는 뭐지? 하다가 딱 부딪히고 막 치이고 막 이러면 아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하나의 경험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열망? 나는 저기에 가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어쨌든 중간에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뭐 어떻게 지체가 됐든 뭘 하든 다쳤든 간에 얘는 지가 의도한 대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은 심미적 특성을 지닌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사소할 수 있지만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굉장히 사소한 순간순간에서도 의미 부여하는 거를 참 자동적으로 잘 돼서 하는 편인데요. 한다기보다 그냥 돼요. 근데 저한테는 달리는 것조차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특별하게 사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달리는 것이 만약에 내가 오늘 뭐 200m를 300m를 달리겠어 하고서 나가서 그걸 완성하고 돌아오면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정말 사소한 순간에서도 나라는 주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전에 겪어왔던 일이 내 머리 뒤쪽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만약에 그냥 원을 그리면서 달리는 것일지라 하더라도 그뿐만일지라 하더라도 여기서 더 깊은 경험을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숲에서 이제 뭐 달리는 그룹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가서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그래서 팀 멤버가 몇 명 됐는데 같이 뛰는데 제가 그분들 중에서 체력이 유난히 제일 좋았었나 봐요, 그날따라. 그래서 제가 계속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앞에 있다 보니까 또 계속 앞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앞에 달리고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달릴 때는 이분들이 당연히 제 바로 뒤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원을 그리면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렸어요. 근데 달리다가 만약에 제가 격차가 그분들하고 달리는 격차가 원 안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고 만약에 그들이 여기서 이렇게 달려오고 이렇게 방향을 가고 있다면 저는 이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격차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그 peripheral vision, 옆으로 보이는 그 시선으로 이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달려가요. 그러면 여기서 더 달려가고 하면 여기서 이분들이 제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잘 보이겠죠? 자, 제가 여기서 되게 사소한 순간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저한테는 왜 의미가 있었냐면 여기서 저는 하나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의 의미를 하나 더 픽업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사업도 몇 차례 했다가 뭐 접고 했지만 무언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걸 만드는 것이 사업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필요할 것을 생각해보고 만들어내는 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한테 너무 뜬구름 잡듯이 아예 너무 미래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이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 격차가 내가 이들의 나의 비전이 정말 앞서 나갔다면 그들이 그걸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애매하게 앞서 나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앞서 나가게 되고 그 간격을 유지를 잘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달리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의 그런 생각과 이런 것의 어떤 뭐 깊이 이런 것보다도 그런 달리는 순간에도 하나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의 의미를 또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돌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준듀이가 경험도 지금 불완전한 경험과 완결된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험이 심미적인 성질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경우는 명확한 시작도 없이 분명하게 끝나지도 않고 방향 없이 표류하는 그런 경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꽉 짜인 길을 따라서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경험.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좋아서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두 양극단에 있는 경험들, 심미적인 특성을 가질 수 없는 경험들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어나가냐면 사실 이 2가지 양극단에 해당되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경험은 당연히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험에서 심미적인 성질이 나타날 때는 보통 익숙한 경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심미적 성질을 일상적 경험의 한 요소로서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심미적인 것은 일상적 경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일상적 경험 밖에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읽어드리고 싶었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의지가 그곳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고 하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냥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출퇴근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굉장히 당연해질 수 있는 사회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어떤 심미적인 어떤 감정을 전율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들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런 심미적인 성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감정적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당연하다면 더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을 해요. 오히려 심미적인 것과 대립되는 거는 그런 어떤 이상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심미적인 것과 대립되는 것은 무미건조한 것. 일상생활에서 대립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심미적인 것과 대립되는 것은 무미건조한 것, 목적 없이 표류하는 것, 그리고 틀에 박힌 인습에만 의존하는 것. 마치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닌 것처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미적인 그것의 반대는 일상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무미건조한 거. 일상적인 것과 대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경험의 과정에서 경험이 완결되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긴 말 않고 그냥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통합된 경험은 시작 단계에서 생겨난 에너지가 경험을 완결시키는데 모두 쓰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결말을 맞이한다. 굉장히 당연한 소리죠, 사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사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같이 또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그 경험 속에 들어있는 어려움과 갈등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경험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도 비록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경험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때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 우리가 어려움과 갈등을 헤쳐나가는 것은 단지 어려움과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움이나 갈등이 진행 중인 경험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경험에는 넓은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거나 감내해야 되는 측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소중하다는 것. 여기서 저희 엄마가 해주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추어탕집에서 이제 미꾸라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산지에서부터 싱싱하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꾸라지가 그냥 배송이 되다 보니까 되게 죽어가는 상태로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오는 거예요. 배달이. 그래서 이 추어탕집 주인이 어떻게 하면 얘네를 싱싱하게 배달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미꾸라지가 담긴 통에 메기 한 마리를 넣어요. 메기 한 마리를 넣으니까 얘네가 살려고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 배송 받았을 때 엄청 싱싱한 상태로 오는 거죠. 미꾸라지한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추어탕집 주인한테 좋은 얘기죠, 사실. 근데 어찌됐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는 이해하셨죠?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정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서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정서 원문으로 보면 이모션이거든요. 감정.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경험에 일련의 그런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까지 얘기했던 경험에 있어서 감정은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서, 그 감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서는 변화하며 발전하는 복잡다단한 경험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정서는 의미 있는 사건의 필수 사항이며 사건이 진전되는 것에 따라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이해가 그렇게 잘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좀 잘 가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그레이 아나토미 보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처음 알게 된 건데 애도 슬픔의 6단계, 7단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6단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6단계로 설명을 할게요. 노래도 있거든요. The Script라는 밴드의
Six Degrees of Separatio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슬픔을 받아들이고 이별을 하는 데 있어서 6단계가 있다라는 노래인데 여기서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그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고통의 단계. 세 번째는 내 세계가 무너졌구나라고 인지하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하는 단계.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단계.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망쳤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별의 그 극복을 한다는 시점은 언제가 된다고 하냐면 망설임 없이 그 고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이별의 6단계를 극복한 시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얘기 안 한다고 했지만 애도의 7단계가 있어요. 슬픔을 받아들이는 7단계.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거라서 방금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데 첫 번째 단계는 충격과 부정의 단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충격을 받죠. 그리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고통, 그리고 죄책감.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세 번째, 분노. 그리고 협상의 단계.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지를 조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돼. 왜? 이러면서 아니야. 이러는 그 단계가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우울증.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외로움을 갖는 시간이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는 이제 조금 이걸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어지는 단계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재건립하고 해결하는 단계. 내가 이제 그래, 이걸 어떻게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뭘 해야 이 사람을 더 잘 애도해줄 수 있을까라든지 아니면 잊을 수 있을까라든지 그거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여섯 번째 단계고 일곱 번째 단계는 수용하고 희망을 갖는 단계.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부정하는 거에서 일곱 번째 수용하는 단계까지 오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정말 평생 갈 수도 있고 이 단계를 다 거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가는 이것은 하나의 경험이에요. 누군가를 잃고 애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잃었구나.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화도 나고 슬프고 외롭고 울고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갖고 그리고 다시 수용하게 되는 단계까지 우리는 감정을 빼놓고 이걸 어떻게 겪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감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어떻게 빠지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내 인생에서 중대한 일을 겪었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이건 하나의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봤을 때 경험이 부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의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은 좀 길게 했네요. 여기서 이제 존 딜가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했지만 실용주의자예요. 실용주의 미학을 제창한 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이든 경험이든 대체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읽다가 약간 경험 그래 중요하지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이분은 1단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술이란 원래 우리 삶에 떼어질 수 없는 것이었으나 어떤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분리가 됐고 그리고 그 장벽이 그한테 가장 우려하게 만든 그 하나의 벽이란 말이에요. 그 장벽을 깨고 싶은 게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오페라 하우스, 저기 갤러리, 누구 디자이너샵 이런 데 가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 안에서, 일상적인 삶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우리들의 경험 안에 숨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희노애락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안에 정말 immerse, 정말 잠식은 아니고 그 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 안에서 그것들을 겪어나가고, 내가 표류하거나 너무 기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의 경험을 만들면서 성장해 나가자. 이게 존 듀이가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결국 아름다움의 성취? 어떤 행복의 영원성은 열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계속 쭉 행복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계속 행복하면 그 행복도 행복인지 몰라요. 아픔도 계속 아프면 그게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행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줄 몰라요. 정말 사소한 일들도 있잖아요. 그냥 손 하나 베도, 조그만 베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손 씻을 때도 불편하고, 새끼발가락 조금만 찧어도 걷는데 뛰는데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아플 때. 아, 내가 행복했구나. 안 아팠어서. 근데 우리가 정작 안 아플 때, 안 아파서 행복해라고 느끼나요?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2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를 정리하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우리의 삶은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계속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취는 추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요. 근데 이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징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시간이 나신다면 제가 아래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강신주 철학자가 그 죽음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게 있어요.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강신주 철학자가 그 강연을 열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화와 조화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고를 건가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생화를 고르냐? 그 시드는 거 하니까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쳐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다르타가 열반경에서 열반경에 쓰여있는 내용인데,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고개를 돌리지 말고 꿋꿋이 무상을 직면해라. 무상이란 죽음이죠.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생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거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거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2번째 언급하고 싶은 게, 그 해리포터 저자인 J.K. 롤링 있잖아요. 조인 K. 롤링. 그 사람도 하버드에서 그 졸업 축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축사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의 어떤 실패들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것에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너무 조심히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조심히 살지 않는다면 아예 안 산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린다. 그래서 아예 안 산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릴 때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실패하게 돼버린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일맥상통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름다움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예쁘고 찬란한 것만 아름답지 않다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 모든 희노애락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경험이 있다는 것, 이게 존 듀이가 말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제 3단원에서 벌써 반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 제가 내일 이 파트 2를 할 때는 더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존 듀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삶을 잘 발전시켜 나가자.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긴데 혹시 다 보셨다면 good for you. 잘하셨어요. 화요일 날 저는 파트 2, 제3장 파트 2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